사업이나 자기 생활에서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못 모읍니다. 매출이 주말에 500만원 오르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돈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은 다른 돈들을 이겨요.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 외식업체 스노우폭스 그룹의 김승우 회장인데요. 스노우폭스는 전 세계 11개국에 4천여 개의 매장과 만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개인 자산은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금수저인 사람은 아니고요. 대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식품점을 시작했습니다. 식품점 말고도 신문사, 주식 선물거래소 등도 운영했지만 실패하고 한 식당 체인을 인수한 것이 발판이 되어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스노우폭스 도시락 매장과 플라워 매장이 있습니다. 김승우 회장이 출판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은 제가 읽어본 책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책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을 다루는 책은 여러 번 읽어봤지만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읽어봤는데요. 이제 진짜로 부자가 되려면 알아야 할 5가지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돈은 인격체다. 돈은 감정을 가졌어요. 돈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은 자기가 좋아하는 데가 있고 싫어하는 데가 있어요. 돈은 헤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함께 모여있는 것을 좋아해요. 돈은 인격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큰 부자로 나아가기 힘들 텐데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수학 공식처럼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돈이 사람이라면 감정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함부로 대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나와 돈이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당신은 애인인 돈을 처음에는 잘해줍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번 작은 돈, 그 돈을 모아서 받은 몇십 원의 이자를 매일매일 보며 통장 관리를 했습니다. 돈이라는 애인과 계속 사이가 좋고 붙어 있고 싶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어엿한 회사원도 되고 그에 따라 바빠지면서 돈이 얼마나 어떻게 들어와서 얼마나 언제 나가는지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공과금, 택시비, 이제는 얼마 되지 않는 이자는 잘 보게 안 되죠. 그러면 돈은 내수 중에서 조금씩 떠나가 버립니다. 돈이라는 애인은 언제 마음이 변했는지, 얼마나 마음이 떠났는지도 모르게 이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돈은 감정이 있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곳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돈은 인격체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자 그거 얼마 한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바쁘게 사는데 스타벅스도 못 가. 이런 식으로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버리면 돈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사지 말고 아무데도 돈 쓰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신다면 아닙니다. 애인처럼 돈이랑 밀당도 해야 하고 크게 좋아할 때는 주어야 하고 한 번씩 다투기도 해야 우리는 부부처럼 평생 같이 붙어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 30대는 돈을 애인이라고 생각하고 40대부터는 돈을 반려자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헤어지지 않으려면 또는 이혼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큰 부자가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돈은 중력과 같아요. 이건 경험을 해봐야 아는 내용입니다. 20대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 20대 때는 저도 100만원, 200만원 모으는 게 어려웠었어요. 100만원 모으려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택시 타고 싶은 거 꼭 참고 버스를 타면서 또는 그린티 프라푸치노를 먹고 싶은데 참고 회사 가서 종이컵에 맥심 믹스 커피 먹으면서 나를 갈아 넣어야 겨우 100만원, 200만원 모아지니까 부자는 나와는 다른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해서는 부자가 안 된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한 방에 점프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을 정도가 돼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렇게 버티면 결국은 됩니다. 그렇게 100만원 모으면 1000만원도 모을 수 있고요. 이렇게 1000만원 모으면 그때부터는 그린티 프라푸치노까지는 안 되더라도 맥심에서 칸으로, 카누에서 메가커피로 넘어가면서도 돈이 모아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은 1억이 만들어집니다. 정말 돈이 없는 분들은 지금 돈 모으는 거 정말 비참하게 모아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돈 잘 쓰는 사람들 보면 자괴감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돈은 중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고 다른 사람들 없을 때 안 보이는 곳에서 초라하게 모으세요. 내가 돈 아낀다고 스타벅스 안 사먹는 것을 굳이 남한테 안 보여주면 생각보다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불규칙한 돈보다 힘이 세다 입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란 월급을 얘기하는 것 같으니 회사를 잘 다녀라, 퇴사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뜻만은 아니에요. 스키용품 관련 샵을 운영하는 사람은 겨울에만 장사를 하고 나머지 봄, 가을, 겨울은 아예 영업을 안 합니다. 겨울에는 너무 바쁘고 돈도 잘 벌리니까 손님을 대할 때에 퉁명스러울 때도 있고 매창 튕기며 장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분명 여름 되면 장사 안 될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돈이 잘 들어오니까 감정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감정 기복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반면 아파트 단지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1년 내내 변하는 손님 수도 크게 없어서 수익이 거의 비슷합니다. 같은 돈을 벌더라도 꾸준히 벌면 돈을 대하는 태도가 일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훨씬 더 좋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꾸준히 들어올 수 있도록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고생해서 번 돈은 공짜 돈보다 힘이 세다입니다. 이것은 직관적으로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어떻게 쉽게 흥청망청 쓸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돈 모으는 것도 정말 어렵게 남들 다 가는 캠핑 안 가고 스테이크 먹고 싶은 거를 떡볶이로 때우면서 모은 돈은 진짜 어디 안 갑니다. 어렸을 때 고생같이 한 부부, 즉 어렵게 모은 돈은 끈끈한 우정과 의리가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죠. 마지막으로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내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다. 마지막 내용은 정말 신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돈을 대하는 인격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마 제가 이 단계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돈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사람으로 바꿔 생각해봤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람을 대할 때 진심으로 자신의 자식처럼 대한다면 저는 그 사람 옆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자식은 내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존재이며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랑인데 그렇게 나를 대해준다면 당연히 영원히 옆에서 그 사랑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돈은 누구의 것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을 정말 좋아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붙어 있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는 내가 아닌 타인의 돈도 내 돈처럼 대해보겠습니다. 이 경지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하시죠.